이제 해양재단 구조대법입니다. 우선 이제 법규는 책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게 이제 제정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첨부 파일로 수록을 좀 해놨고, 이제 해양경찰학기로는 이제 이론서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시 법률 정도까지만 제정이 되어 있고,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이제 공포가 안 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록으로 좀 나눠드렸습니다. 추록 다 들고 계시죠? 추록 좀 확인해 주시고. 우선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법은 예를 들다시피, 자, 해양경찰, 자, 직접 소관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제정 시기 24년도 제정, 25년도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직접 소관 법률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기준 좀 알아두시고. 자, 이것은 이제 수상구조법하고 이제 좀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해양재난구조대. 자, 해양재난구조대. 자, 누구라 그랬죠? 민간인들이야.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로 특히 자, 그 지리사정에, 그 지역 지리사정에 아주 이제 정통한, 잘 알고 있는 자,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이런 이제 조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 이들로부터 자, 지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재난구조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구조대를 자, 설치하고 자, 어떻게 이제 교육시키고 자, 어떤 식으로 자,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보상을 해줄지에 대한 자, 근거 법령이 바로 이제 재난구조대법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설치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자, 법이 제정되었다. 법문. 자, 목적 제1조 보겠습니다. 이 법은 동그라미 해수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전 시간에 자, 수상, 자, 해수면, 자, 내수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자, 수상은 크게 통틀어서 이제 해수면과 내수면으로 구분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해양경찰이 맡고 있는 수면 어디에? 해수면이죠. 그대로야. 그래서 이제 요 목적에 뭐 수상이라든지 내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법에서 쭉 다 수상이라든지 내수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해수면에서 자, 해양경찰 수단구 전환 상황의 대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 뭘 설치한다? 해양 재난구조대를 설치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된 업무는 뭐라고요? 지원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이 이제 지원 업무를 한다. 자, 정의 보겠습니다. 정의 심플합니다. 자, 해수면 나오죠. 해수면. 자, 그리고 자, 순환구호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순환구호 다시 한번. 자, 그 일련의 일체 행위란 말 한다겠죠. 자, 수색, 구조, 군안, 사후 처리. 이제 순환구라고. 자, 전환사고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람 또는 선박에 위험이 발생한 사고. 이게 바로 이제 전환사고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제 3조 볼까요? 자, 해양재난구조대 이제 설치입니다. 자, 1항에 자, 해양재난구조대 설치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누굽니까? 본청장이죠. 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소관부처를 알면 그 주어가 좀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이 법의 소관부처 어디입니까? 해경청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청장은 해수면에서의 수난고 및 조난 상황의 대응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자, 주요 키워드 이게 뭐라고? 지원이라고요. 이게 가장 주된 단어야. 지원. 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재난구조대의 설치 위치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설치 위치는 지방청입니까? 서단입니까? 서단이죠. 자, 해양경찰 서가 위치한 자, 도특별자치도. 자, 밑줄 시읍면에 둔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사법규를 배워가면서 시읍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한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 해사법규 배운 친구들이 이제 삼박법에서 이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두 번째 정도. 다른 법에서는 시읍면이라는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시읍면에 둔다. 자, 3항에 이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자, 대통령의 정한 바에 따라서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밑에 이제 위임 규정, 제가 이제 추록으로 첨부해 놓은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 박스 시행령 제2조 내용인데요. 자, 1항에 자, 해양경찰청장은 자, 해양구조대 설치법에 따라서 자, 두 번째 줄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자, 지방청장입니까? 서장입니까? 서장에게 위임한다. 라는 얘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야. 아까 이제 서 단위에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서장한테 위임한 거야, 그대로. 자, 그리고 내려와서 밑에 이제 2항에 다만 해경서장이 구조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자, 우선 누구한테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청장한테까지 보고를 해야 돼요. 자, 지방청장 그냥 의례적으로 거친 절차야. 형식적인 절차다. 자, 내려서 밑에 이제 보충박스 시행규칙 제2조에 자, 1항 원칙입니다. 자, 해양재난구조대는 자, 경찰서별로 한 개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2항에 2개 이상 둘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원칙은 한 개이나 자, 2개 이상 둘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밑에 이제 보충박스 시행규칙 제13조에 명칭 나와 있는데요. 자, 해양재난구조대 라고 붙이는데 앞에 땡땡땡 뭐 있나? 요 땡땡땡은 그 소속된 해양경찰서의 그 관할구역 명칭이 포함돼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보이나요? 자, 관할구역 명칭 밑줄 쳐놓고 자, 관할구역 명칭이 포함돼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옆에 가서 이제 제 4조 볼까요? 4조에 자,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이 법에 따른다. 이 법이 기본법이자 우선 적용한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내려서 밑에 이제 자,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자, 12월 23일이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자, 챕터 2 자, 해양재난구조대의 자, 위촉, 해촉 보겠습니다. 자, 위촉은 뽑는 거고요. 자, 해촉은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촉과 해촉 제 6조 보겠습니다. 자, 1항 자, 주어가 누가 나옵니까? 해경서장이죠. 그죠? 자,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뽑을 때는 누가 뽑는다? 서장이 뽑는다는 거예요. 여튼 이제 지금 이 법 통틀어서 아직은 내용 자체가 이제 법이 만들어진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 추가된 내용이 없고 법이 좀 심플하고 내용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법에서 이제 뭔가 출제된다고 한다면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해서 꼬아서 나올 만한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선 앞에서 여러분들 이전 페이지에서 자,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청장한테 있고 위임 규정에 따라서 서장이 설치한다는 내용이었고 자,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 구조대원 위촉에 관한 권한이죠. 자, 구조대원 위촉은 누가 한다? 원래부터 법률에 누구한테 규정돼 있다? 청장이 아닌 서장이 규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1항의 해양경찰서장은 자, 그 지역에 거주 상주하는 주민이라고 있죠. 지역 주민. 자, 지역 주민 가운데 자,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가 있다. 자, 1호부터 6호까지 뻔합니다. 자, 1호에 지역 해역에 정통한 주민. 자, 2호에 여튼 이 자격증은 대단하다 그랬죠. 무슨 자격증? 수상구조사 자격증. 자, 3호에 잠수 기능사 자격증. 잠수 관련 자격증. 또는 4호에 잠수 선박 해양 관련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자, 5호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또는 간호사까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필요한 사람. 자, 보충박스 시행규칙을 보면 아까 이제 그 위에 4호에서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호부터 이제 3호까지 1호, 2호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3호에 이제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해양경찰로서 이제 몇 년 근무한 사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만, 자, 지금 애초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민간인이죠. 지금 재직한 사람, 즉, 지금 재직 중인 해양경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당연한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재직 중인 사람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어느 법률 부분 간에 제가 이제 강조했던 포함이냐 제외냐의 여부는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자, 2항의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해양경찰서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자, 해양재난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호부터 이제 6호까지 당연히 뭐 상식선에서 얘기가 됩니다.
자, 서재가 알 수 없다. 뭐 사라졌대요. 더 이상 이제 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겠죠. 자, 2호. 자, 관할구역 외로 이사 갔답니다. 근데 자, 이사를 갔는데 자, 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자, 구조 업무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콜하면 한 10분 만에 날라와. 그럴 때는 해촉 안 해도 됩니다. 단소장 보면 자,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 등 자, 해양 재난 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해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3호의 심신장애 이거는 어느 법률건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4호의 직무태만, 다음에 5호의 행위금지. 여러분 그 뒷페이지에서는 행위금지가 있는데요. 뭔가 이제 이런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빙자해서 뭔가 돈을 걷는다든지 또는 이제 이런 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바로 금지 의무야. 뒤에서 이제 변령입니다. 여튼 이제 금지행위를 했다든지 해촉된다, 잘린다. 자, 조직 7조 보겠습니다. 자, 조직 구성은 중요합니다.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이 사실 뭐 임원급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항에 자, 이 임원급에 대한 임명 절차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제될 것 같습니다. 출제된다면. 그래서 이 항에 자, 대장만입니까? 대장, 부대장까지입니까? 대장, 부대장까지죠. 자, 대장, 부대장까지는 서장의 추천으로 누가 위촉해요? 청장이 위촉합니다. 한번 끊어주고. 그런 임원급 중에 이제 나머지 부장과 반장은 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 여러분 구분해줘야 할 내용. 자,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서장이 위촉하는 사람 구분 좀 해주라. 자, 그리고 내려가서 밑에 이제 사망은 그 밖의 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 요거 이제 보충 박스에 자, 초록 보충 박스에 시행규칙 제9조 뭐 대장 등의 임기가 나와 있죠. 그죠? 자, 대장, 부대장 둘 다 이제 3년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임 인정하는 것은 어디예요? 대장이죠. 몇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연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임무 보겠습니다. 자,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고 같다. 자, 메톱도 몇 가지? 1호부터 5호까지가 있죠. 자, 근데 주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뭐라고? 지원이야. 자, 1호. 자, 해수면에서의 조난 발생 시 활동의 지원. 자, 2호도 조난 예방 활동의 지원. 자, 홍보 활동도 사실은 이 구조 업무가 아니고 이 구조 업무의 사이드에 있는 지원 업무의 성격이 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홍보 업무가 홍보한다고 해서 뭐 구조 업무를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원 업무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자, 4회. 자, 지자체장이 자, 관할구역의 해양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이것 것들도 이제 지원 활동의 일종이라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보충 박스 시행규칙 제 11조의 임무를 보면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 연결됩니다. 자, 1호에 행사 안전을 위한 지원, 2호에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3호에 안전 관리를 위한 지원까지. 그래서 주요 내용 뭐다? 모두 지원이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 해양재난 구조대 임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한다면 자, 가령 자, 실제로 이제 구조본부의 업무와 다음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업무를 이렇게 이제 선지해 놓고 다음 중 이제 해양재난구조대의 업무가 아닌 것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해양재난구조대의 업무는 뭐만 생각하면 돼? 지원 업무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해 주면 돼요.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구조, 복장 착용 보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인데요. 자, 해양재난구조대원이 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자,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10조. 자, 소집 및 현장 출동 보겠습니다. 1항에 자, 청장, 지방청장, 서장을 퉁쳐서 해양경찰청장 등이랍니다. 해양경찰청장 등은 자,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 대응을 업무를 자, 밑줄 지원하기 위하여 자, 지원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소집할 수 있다. 이게 권한이라는 표현이죠. 소집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밑에 2항에 자, 소집됐습니다. 자, 누가? 자, 구조대원이
그죠? 자, 소집권자는 누구야? 청장도 할 수 있고 지방청장도 할 수 있고 서장도 할 수 있어. 소집했어. 누구를?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자, 뭐 하라고? 지원하라고. 자, 2항 마지막 문단 보세요. 자, 소집된 해양재난구조대원들은 해야 한다라고 표시돼 있죠. 그죠? 의무입니다. 알겠죠? 의무야. 그래서 본문에 자, 소집 명령에 따라서 조난사고 등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자, 해양경찰청장 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은 업무를 지원한다. 자, 내려서 오케이. 요거는 지원한다. 자, 의무보다는 좀 더 약한 의미로 가겠습니다. 지원한다. 내려서 밑에 이제 3항. 자,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자,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자, 청장 등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밑줄. 자, 괄호. 조건이 있습니다. 자, 긴급하거나 통신이 두절, 괄호 닫고. 자, 긴급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자,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반드시 요거 소집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까?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넘기고. 자, 11조. 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1호부터 5호까지. 자, 기부품. 안 된다 그랬죠? 여튼 뭐 돈 받는 거 안 된다. 자, 내려서 밑에 2호에 자, 영리 목적.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안 된다. 자, 3호에 자, 정치 활동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런 해양재난 구조대원의 신분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소송 분쟁 등에 휩싸이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상위성에서 얘기가 될 내용입니다. 자, 내려서 밑에 13조 보겠습니다. 자, 관리 지원 교육 훈련 나와 있죠? 자, 설치하고 교육 지원 보상 할끔 돼 있습니다. 자, 이 법령에 따라서. 자, 1항에. 자, 교육 훈련을 해야 되는 그 주체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해양경찰 청장 등은 자, 청장 이하 지방청 서장까지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청장 등은 자, 구조대원에 대해서 자, 임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 지원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 이 항이 이것도 이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이제 지원 교육 훈련을 해수부령의 장마에 따라서 자, 수상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아까 여러분들 이제 요 한국해양구조협회 수업했던 거 기억납니까?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치 근거법이 어디 있다고요? 수상구조법에 있다고요. 아까 그 내용 하면서 이제 설명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자,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경비등 보겠습니다. 요거 해양재난구조대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죠. 자, 지원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돈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일한 만큼 받습니다. 수당, 실비. 그게 바로 이제 1항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자, 해양경찰청장 등은 자, 재난구조대원이 자, 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자, 세 번째 줄에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 수당은 일한 돈이고요. 실비는 뭐 이제 가령 교통비라든지 뭐 숙박비라든지 이 실비야. 그래서 이제 자, 소요된 비용들을 지급할 수 있다. 자, 2항. 자, 해양경찰청장 등은 자,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 또는 지급하거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다. 여튼 이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3항부터 뭔가 단어가 좀 바뀌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수상구조법에서 봤던 내용과 유사하다 생각하면 돼요. 수상구조법에서. 자, 이제 3항의 내용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잘 봐야 되냐면, 자, 밑줄, 관할역에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관할역에서. 이거는 수상구조법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수상구조법에서, 자, 지자체의장이 이런 소요된 경비에 여기서는 그 수상구조법에서는 전부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다. 사실 그건 좀 치졸한 거야. 치졸하게 출제한 거야. 여튼, 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는 이제 관할해역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할해역에서 자,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 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안전관리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준 거니까 자,
자, 지원할 수 있다는 편이고.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17조에 자, 재해보상 등을 보면요. 요거는 여러분들 수상구조법에서 배웠던 이런 이제 사후 처리와 관련된 뭐 보상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 된다. 똑같죠? 그래서 자, 이런 재해보상의 기준은 재해보상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수상구조법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1항부터 이제 3항까지 모두 국가 또는 지자체로 시작합니다. 우선 1항에 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자, 해양구조대원이 두 번째 줄에 교육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세 번째 줄에 사망을 한 경우에는 자, 마지막 줄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 이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두 번째 줄에 교육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마지막 줄 치료를 실시해야 된다. 보상금도 줘야 되고요. 치료도 해줘야 됩니다. 자, 내려서 밑에 3항에 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자, 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까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법에서는요, 우선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걸 좀 잘 눈여겨서 좀 잘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자,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